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카페, 시사카페 김미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16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2016년은 붉은 원숭이 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 붉은 원숭이가 복을 불러들인다고 해서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복을 불러주는 붉은 궁디 원숭이 같은 두 남성 소개합니다. 자, 우리 주선태 교수님, 김갑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복을 불러주시는. 빨간색으로 입고 네, 나왔습니다. 네. 원숭이의 어떤 민첩함? 뭐 재치 이런 거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가장 그래도 이제 인간하고 닮은 게 원숭이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그 인간미 냄새 팍팍 풍기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간을 닮는 게 원숭이지만 사람 보고 원숭이 닮았다 그러면 그건 좀 별로죠. 네. 참 우리가 마무리를 잘해야 할 텐데 2015년은 양해여서 조금 무탈하게 좀 순하게 넘어가나 했는데 경남도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죠.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015 키워드로 본 경남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5가지 키워드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한 분 초대했습니다. 발로 뛰어서 경남을 소개하고 있는 우리 경남신문의 김용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로 잘 뛰셨습니까? 2015년? 네, 뭐 여러모로 좀 뛴 것 같긴 합니다. 예. 올해 한 해 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뭐 특별히 짚을 만한 건 없고요. 네. 기자에게는 취재거리가 없을 때가 가장 힘들죠. 또 올 한 해 뭐 진짜 여러 가지로, 바빴겠네요. 네. 취재거리가 넘치지 않았나요? 공백도 있거든요. 아. 예, 그 사이에 이제 틈새가 좀 힘들죠. 네. 사실 또 쉴 때 되면 좋잖아요. 그때. 아, 또 그게 마음은 또 편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모르는 어떤 일들도 오늘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재밌겠네요. 자, 그러면 경남을 뜨겁게 달궜던 첫 번째 이슈 뭔지 보고 얘기합니다.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어요. 비자금이라고. 예, 홍준표 도지사께서 키워드 첫 번째 순위로 이제 꼽히셨는데 아마 경남의 온도를 한 1도 정도 올리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 기자님은 취재하시면서 자주 뵈셨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좀 이렇게 일단 한번 옳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렇게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예전에 그 성한종 리스트 파문으로 한창 네, 네. 그 사안이 불거졌을 때 그 일명 뻗치기라고 하죠. 그 기자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계속 그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매일같이 이제 기자들이 몰려드니까 아마 당시에 이제 그 홍 기사님은 좀 피로감도 좀 많이 느끼셨을 거고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손세라를 치는 모습도 좀 보이셨지만 또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는 또 생각을 분명히 또 밝히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전략가적인 스타일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홍 지사님의 이런 그 행보가 뭐 논란이라든지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러 오셨지만 뭐 불도저다 이런 또 별명도 있으시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행보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그 후보 시절 때 도지사 후보 시절 때 한번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좀 옆에서 좀 이렇게 지켜봤었는데요. 그 자신을 표현하는 그 용어 중에 그 독고다이라는 표현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표준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괜찮을까 이거 좀 대체되는 표현을 찾을까 생각했는데
본인께서는 또 그 표현을 좋아한다고 예, 그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스스로 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자수성가의 전형적인 그 과정들을 밟아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누구의 도움 없이 내가 모든 걸 이루어왔다라는 그 자신감이 내가 모든 것에서 옳더라라는 자기 확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확신의 어떤 뭐랄까 철학들을 구현하는 장임과 동시에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한 것이 정치행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추진력이라는 말하고 소통 능력이라는 말은 서로 사실 대척점에 있습니다. 추진력이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밀어붙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다른 의견들에 귀를 기울일 확률이 매우 적다라는 것들하고 이를테면 이제 진주련이라든지 무상급식 논쟁이라든지 또 공무원 골프 대회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무수히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다. 이런 것이 과연 추진력이라는 세 글자의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평가할 거냐.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복지부동인데 우리 그 홍 지사님께서는 복지부동하지 않냐시고 끊임없이 일을 그만큼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따라 붙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런 몰아붙이는 이 홍 지사의 카리스마가 꼭 그렇게 나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 아까 성완종 리스트 얘기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금하네요. 네, 지난 9일이죠. 성완종 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그 홍 지사에 대한 그 6번째 그 공판이 열렸는데요. 네. 지난 7월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동안 6차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을 거친 거예요. 근데 공판에서 이제 주요 쟁점이 됐던 게 이제 검찰에서 제출한 그 녹음 파일인데요. 고 성완종 씨하고 그다음에 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하고 해유냐 아니냐를 놓고 그 녹음 파일을 이제 제출했는데 홍 지사 측에서는 이제 그게 좀 수정이 됐다. 뭐 이런 제기를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공판기일 절차는 이제 올해로 끝났고요. 내년 1월 21일에 이제 본격적인 첫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녹음 파일을 놓고 쟁점이 아마 좀 계속 또 공방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재판이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내년에는 지금 이 재판도 있어서 1월 20일부터는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 앞에 서야 되거든요. 네. 카메라 앞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이미지에 그 나름대로 데미지를 좀 얻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는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그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6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26만 7천만 돼도 가능한 건데 10만 표가 더 초과된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4.13 총선이 끝난 다음에 이 검수를 쭉 해본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바로 직무 정지에 들어가고 바로 주민투표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내년 한 해는 사실은 홍준표라는 한 개인의 정치사로 본다면은 가장 위기의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다.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카리스마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홍 지사님 스타일이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또 싫어하는 분들은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나눠놨으니까. 근데 이 약자를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런 정책을 좀 써서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선태 교수님 말씀처럼 위축되시거나 그럴 분은 아니실 것 아니죠. 같아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넘어가 봅니다. 공부를 하러 지금 학교 가는 거지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이건 무상 포퓰리즘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고 정치인의 정치적 한탕주의라고 봅니다. 아이들 밥 문제에 있어서 이런 참 어른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전격 회동도 두 분이 하셨고 그랬는데 네, 있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예, 근데 지금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돌고 돌아서 지금 제자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라기보다는 한쪽에 좀 전향을 지금 바라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무상급식 사태를 둘러싸고 두 기관장의 각각의 주민 소환이 또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행선은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게 1년여 가까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서 도민들의 상처, 부작용 이런 것도 엄청 크죠.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편익이 있는 상황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상급식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진보 학부모는 찬성해야 되고 보수를 가진 학부모는 반대하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보냐 보수냐의 의미는 사실 없는 건데 예. 벌어지는 양상은 지금 진보하고 보수의 이런 구도로 대립의 그렇게 구도로 되고 가고 있지 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이들 밥그릇에 갖다 놓고 이유 어쨌든지 간에 이걸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버린 거는 뭔가 패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4월에 이제 유상급식이 전환된 이후 9월 달까지 지금 미납된 금액이 지금 16억 원에 지금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사실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도의 근간을 선별적 급식으로 진행됐던 것도 아니고 중간에 바뀐 상황인데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내야 되네 이런 것이거든요. 즉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보편이냐 선별이냐 가치 싸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당장 자기 호주머니의 문제인 건데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저는 같습니다. 그 기존의 그 전 국민이 거의 보편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왜 한 정치인의 그것도 다수의 무시 못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에 사는 유권자들만 그 거기에서 소외가 돼야 되느냐에 그러니까 대한 부분들. 상대적인 불편이 크게 그러니까요. 와닿는 거죠. 상대적인 불편이죠.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타이밍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전 국민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아이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참 가슴이 아파하는 가슴 아파요. 그런 네. 타이밍에 이제 아이들 밥그릇 문제를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더 이렇게 타이밍적으로 안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제가 볼 때는 뭐 내년에는 애들 밥은 줍시다. 예, 어찌됐던 아이들 급식 문제 해결됐다. 이런 반가운 소식이 좀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키워드는 뭔지 넘어가 봅니다.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우리 채권단이나 국가 경제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비교 형량을 해서 어느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판단인가. 예, 저희가 조선산업 위기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참 마음 아팠었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요. STX 조선을 비롯해 성돈 조선, SPP 조선, 대선 조선 등 한계 상황에 놓인 조선소들이 지금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자구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STX 조선이 최근 법정 관리 벗어나면서 회생의 기회를 좀 가지기도 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전체적인 조선업계 전망은 매우 지금 안 부정적입니다. 좋은 상황이에요. 그 저는요. 이게 이제 몇 5조 원 뭐 10조 원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축산학과 교수인데 우리나라 한우 산업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한우 전부 다 모아가지고 팔면요 3조 원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해요. 그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러니까 우리 지역 특히 이제 경남 지역 경제 안 좋아지고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지금 공동화 현상이 막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지역 경제 살리기 뭐 종합 대책도 막 내놓고 막 이러는데 실제 이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극히 또 한계가 있어서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세계적인 추세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대우해양조선으로 상징되는 조선업의 위기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주인 없는 회사가 되면서 이걸 산업은행이라는 국책은행이 주채권단으로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행이 그러면은 이게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4조 원, 5조 원들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돈들을 쏟아 부었단 말이죠. 사실은 공적 자금으로.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끝없이 조선산업하고는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내려가면서 부실 경영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부정과 비리로 끊임없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데다가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나 몰라라 이러면서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그동안 해왔던 거란 말이죠. 일정 부분은 사실은 자초한 측면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당장 어려우니까 회사를 회생시켜내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제대로 짚어내서 이런 부실 경영과 이런 모럴 해저드가 반복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이거 해법은 없을까요? 뭐 해법 고민하고 있겠죠. 예, 근데 지적하셨듯이 그 체질 개선이 되게 중요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재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노사 간의 원만한 협의도 정말 좀 선제 조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그 해양 플랜트 산업에 여태까지 주력해왔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또 고부가가치가 있었고요. 근데 이러한 좀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뭐 좀 비업무형이 자산 매각을 좀 한다든가 또는 이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계 산업의 좀 조선 산업의 흐름을 좀 읽어가지고 친환경, 차세대 선박 기술 등 이런 걸 강화를 해서 조선 산업의 좀 패러다임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좀 이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네. 당장 앞에 것만 위해서 뭐 공적 자금 투입하든가 이거는 급한 불을 끄는 건데 이게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아유, 여하튼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제가 좀 죄송스럽긴 한데 붉은색이 행운을 몰고 온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내년에 붉은 원숭이 해다 그래서 너무 좋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도에 내년에는 돈복이 좀 쏟아졌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다음 키워드는 뭔지 넘어가 봅니다. 예, 유난히 선거법 위반 비리가 많았던 한 해였던 그죠? 네.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좀 설명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자치단체장 위주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임창호 함양군수가 올해 초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죠. 근데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식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다는 혐의였는데요. 근데 이제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이제 군수직은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난 5월이었죠. 하학렬 그 고성군수가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고 역시 이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선거 공보문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뜨린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기 거창군수도 지난 10월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상실했고요. 유권자들에게 9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김맹공 김해시장이죠. 지난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갖고 시장직을 상실했는데요. 지난해 그 5월에 자신의 선거사무소를 찾은 그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을 통해서 서너 차례 그러니까 총 한 210만 원을 준 혐의로 또 기소가 됐었고요. 예,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국회의원직 상실도 있었습니다. 그 의령 함안 합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조윤영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철도 부품 납품업체에서 1억 원대 정치 자금을 받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추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 김 기자한테는 뭐 돈 주시겠다는 에헤이, 그렇죠, 진짜. 저는 없습니다. 네. 저는 없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죠.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이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재선거가 왜 문제가 있냐면 절대 돈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적인 믿음이고, 종교적인 믿음은 돈으로 거래하면 안 된다. 두 번째가 유권자의 표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경남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부정선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시도했던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다가 이게 재선거를 치를 때마다 치러지게 되는 선거 공용제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좁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또 오랜 동안 이어졌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한번 끝나고 다시 선거를 반복해 치를 때마다 지역사회가 갈갈이 찢겨져요.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중삼중으로 아주 나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부작용이 좀 있겠죠. 있죠. 일단은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요. 물론 이제 권한 대행 체제를 꾸리게 되지만 주요 사업과 현안이 이제 표류할 수도 있고 행정 차질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재선거 비용 또한 이게 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또 메워나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장 내년 4월 총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거창군수 재선거 비용은 1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세금이 또다시 들어가는데 이 재원이 주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러게요. 이게 낭비되고 있는 거죠. 예. 저 부정선거 내년 말씀하셨듯이 4월 총선에는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럼요. 예, 네. 이런 생각 해보면서 자 마지막 키워드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주선태 교수님 한번 예. 맞춰보실래요? 마지막 키워드. 글쎄요,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남에 진짜 많은 뭐 문제거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이제 진주니까 저는 이제 서부 경남 쪽에 가장 큰 이슈를 하나 뽑고 싶은데요.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은 우리 서부 경남에서는 도청이, 제2도청이. 맞추셨네. 그래요? 오늘 이거 거기 있는 것도 기가 막혀 맞춰. 아닙니다. 기가 한번 막히네.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셔야죠. 예. 네, 바로 확인해 봅니다. 제대로 서부시청사 만들겠습니다. 저는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서부 경남 발전의 지름길이고 진주 어려움을 대방문한 그 자리에 비모델링에서 서부청사를 이전하고 원래 이제 도청이 진주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1925년인가요? 그때 이제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부산에서 이제 창원으로 옮겨져서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이제 90년 만에 다시 진주로 이제 이 본래로 도청이 돌아왔다. 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어르신들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60세 이상 중장년층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네. 강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 기대가 너무 큰 거야. 이제 드디어 우리도 뭔가가 좀, 중심 세력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신가 봐요. 그래서 너무 뿌듯해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뭔가 지역 균형 발전이 경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막 기대감들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부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7일 날 서부 총사가 개청하는 날 안타깝게도 진주 의료원 폐업 항의에서 열심히 싸우던 그 시민단체 관계자라든지 진주련 노조 사람들이 재판장에 선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홍 지사가 진짜 진심으로 도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랄까요 안위를 걱정하거나 이런 본심이 있다면 그런 소들은 전부 취하는 것들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또 진주 의료원 공백들을 이 뭐랄까요 그 보건소로 확충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난 우리가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의료의 공백이 워낙에 크단 말입니다. 근데 100년 역사의 진주련을 그렇게
이렇게 없애면서까지도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해야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부 청사에는 어떤 부서가 이전하게 되나요? 예, 일단 그 서부청사는 용지가 54,800제곱미터고 연면적이 29,800제곱미터고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인데요. 청사에는 서부권 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의 도청 3개국과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직속기관 2개가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이전하는 인원은 총 328명이고요. 서부청사 1층에는 진주시 보건소가 영구 무상임대로 기존 보건소보다 2배 이상 넓은 면적으로 장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서부청사가 진주로 오면서 이 서부 경남에 있는 중장년층들의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너무너무 또 그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이렇게 주민들 간의 이 괴리감, 이거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이제 어찌됐든지 간에 새로운 한 해에는 그 홍 지사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서로 반목하고 있는 이 두 주민 감정들을 이렇게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정치가 좋겠어요. 갈등을 조정하는 일인데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은 홍준표 지사 개인으로 본다면 갈등을 조정한다기보다는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많은 거예요. 예, 본인의 의지와 실제 본인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되니까 되더라 라는 거에서 그걸 즐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홍 지사가 좀 차분하게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많이 다투게 만들었구나, 이거는 좀 시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차분하게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발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장과 정, 그죠? 장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앞으로 빼면 정이 되어버리는 인생.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 예. 노래 잘 들었다고 아이고, 전해라. 예. 그래요. 한 해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래 막 기뻐서 이거는 참 우리 경남이 잘했네, 이런 이슈는 우리가 꼽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렇게 인사드리고 새해에 또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